안녕하세요. 오늘 다육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영상과 달리 이쁜 꽃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잎도 너무 이쁘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쁜 꽃들도 보입니다. 날이 추워졌지만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오늘은 제라늄의 월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등하는 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제라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라늄은 상해성으로 온도만 맞으면 개화가 잘 된다고 해요. 이제 제라늄을 키우기에 적절한 온도는 12도에서 20도. 약간 서늘하게 키우는 것이 더 튼튼하고 크고 꽃의 품질이 좋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라늄은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해요. 이제 잎의 백화 현상과 연록소 형성에도 원활하지 않게 돼서 꽃이 아예 피지 않거나 꽃색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고온에서는 이제 무름병이나 곰팡이병이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이제 제라늄은 노지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영하 5도까지 버틴다고는 하지만 이제 기온이 확 떨어지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노지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라늄은 서리를 맞게 되면 잎이 누렇게 뜨면서 물러버리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실내로 들이셔야 합니다.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야외에서 노숙하던 제라늄들은 좀 더 추위에 강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지 활동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실내로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물주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제라늄은 습한 환경보다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기온이 낮을 때는 뿌리의 상태가 좋지 못하고 날이 추워진 탓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내의 온도가 15도 이상의 온도에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처럼 거득이 4cm 정도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는데, 온도가 낮은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겉흙이 마르더라도 속 흙까지 확인한 후에 말라 있다면 소량의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실 때는 12시 이전에 주시되 4시 이후에는 주지 마시고요. 밤 기온이 내려가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 주시기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라늄은 햇빛을 엄청 좋아하는 식물이라 햇빛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생육이 불량해집니다. 노지에서 햇빛을 잘 받고 자라다가 겨울철 베란다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햇빛 부족으로 웃자라거나 잎이 갈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땐 햇빛이 잘 드는 남향 쪽에 제라늄을 놓아주고,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 식물 LED 등이 요즘엔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제라늄은 햇빛을 더 많이 볼수록 꽃도 잘 피고 더 풍성하게 핀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요즘은 이렇게 식물 LED 등이 엄청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에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3-4시간씩만 틀어줘도 훨씬 다르다고 하니까 이제 겨울철에는 이렇게 LED 등을 구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LED 등을 이렇게. 저녁에는 조금 더 환해요. 근데 지금 한낮이라서 좀 안 환해 보이지 않는데 요 하나이만 켜져도 훨씬 분위기가 달라져요. 요즘은 기온 차이가 심한 편이라 햇빛이 잘 들어온다 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항상 일기예보를 보면서 체중 기온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고, 이제 온도계를 구비하셔서 이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온도계를 구비를 하셔서 항상 최저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것이 통풍, 환기인데요.
이제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추위로 인해 겨울철에는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추위로 인해서 이제 겨울철에는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이제 통풍 환기가 안 되게 되면 병충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통풍이 중요한 효소입니다. 이제 기온이 제일 높은 시간대 1시간 정도만 환기를 시켜 주셔도 이제 다육이의 상태라든지 이제 꽃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제 가장 따뜻할 때 1시간만 환기를 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겨울에 분갈이와 순지르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분갈이와 순지르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분갈이와 순지르기를 하게 되면 제라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봄에 꽃을 피우는 품종은 겨울에 꽃눈이 형성되는데, 그 꽃눈이 형성될 때 순지르기를 하면 이듬해 꽃을 못 보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분갈이도 마찬가지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제라늄 자체가 추위에 살짝 약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라늄의 월동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제라늄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밖에서 키우던 아이들은 안으로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노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안으로 들여놓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겨울에 물 주기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제 겨울에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정말 주셔야 되면 이제 겉잎이 4cm 정도 마르거나 속까지 완전히 말랐을 때 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햇빛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햇빛이 많이 안 들거나 그러면 LED 등을 이용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온도계. 이제 온도계를 보면서 최저 온도를 항상 보고 영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통풍하고 환기. 이제 모든 식물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환기도 중요하고 통풍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게 되지 않으면 이제 다육이도 그렇고 이제 제라늄도 그렇고 조금 그 환경에서 버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뿌리 상태도 안 좋아지고 병해충도 생기기 쉽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통풍하고 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기도 잘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는 분갈이와 순지르기는 피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분갈이도 그렇고 순지르기도 그렇고 이제 겨울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라늄의 월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라늄은 환경만 맞으면 겨울철에도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이제 겨울에 피는 꽃은 더 이쁘고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더 이쁘게 잘 키워서 겨울에도 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라늄 월동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한번 제라늄을 보면서 이제 다른 꽃들도 보여드리고 제라늄도 천천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자, 이렇게 제라늄의 월동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어떠셨나요? 유익한 정보 되셨을까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